안녕하세요, 뿔입니다. 애프터 이펙트 처음 시작하는 분들을 위한 가장 기초 강좌거든요. 영상을 준비했고요.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이거를 보고 따라 하시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시작하기 전에 제가 지금 목이 많이 잠겨서 제 목소리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요 며칠 감기 몸살 때문에 많이 아파가지고 그래서 목소리가 지금 좀 잠기는데 그래도 좀 상관하지 않고 들어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작을 할게요. 아마 처음에 팩을 키시면 이제 이런 게 없을 텐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 예제로 하나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한번 만들어 볼 텐데 좀 이따가 이렇게 슉 하고 내려서 이렇게 슉 올라가는 내용이죠. 그래서 일단 처음에 어떻게 하는지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팩은 절대 어려운 툴은 절대 아니고요. 처음에 이제 낯설어서 어렵게 느껴지는 거지 알면 되게 쉬워요. 그래서 처음에 무슨 폴더에서 그냥 이미지든 동영상이든 불러오잖아요. 그냥 이렇게 드래그해서 여기 네모 공간 보이시죠? 여기 그냥 여기 이렇게 집어넣으면 넣어져요. 뭐 어려운 거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컴포지션이란 걸 만들어야 되는데 쉽게 생각하자면 이제 저희가 작업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여기 보면 New Composition이라는 버튼이 있죠. 근데 뭐 이걸 하지 않고 여기 컴포지션에 New Composition이라고 있어요. 단축키는 키보드 Ctrl N이고요. 그래서 저는 Ctrl N을 누르고 여기면 이제 만들 때 세팅이 나오는데 이름을 테스트 죄송합니다. 테스트 01이라고 하고 이거는 가로 길이 뭐 1280에 720이면 흔히 말하는 720p. 그래서 저는 1080 하고요. 여기 뭐 있는데 일단 보지 마시고 여기 듀레이션만 보세요. 길이 같은 거죠. 그래서 이거를 10초로 해줄게요. 여기가 초 단위고 이 밑에는 초보다 더 작은 이제 영상의 최소 시간 단위인 프레임이라고 부르는 단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만들면 테스트 0이라는 게 생겼죠. 뭔지 잘은 모르겠지만. 그리고 여기 시간이 타임라인이라는 게 생겼는데 보면 맨 끝이 9분하고 29 그러니까 10초죠. 이렇게 시간이 쭉 있고요. 그리고 방금 우리가 불러온 이미지를 이렇게 쭉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이미지가 들어왔어요. 여기까지 뭐 전혀 어려운 게 없죠. 그래서 컴포지션이란 걸 만들고 이제 뭐 뭔지 이해를 하지 않으셔도 돼요. 뭐 따라 하셔도 돼요. 그냥. 그리고 이미지를 불러와서 그냥 여기에 드래그를 했어요. 하나 더 생겼네요. 일단 키보드 누르고 딜리트를 눌러서 지울게요. 그리고 이걸 이제 움직여야 되는데 마우스를 잡고 뭐 이렇게 움직여도 되지만 컨트롤 Z로 돌리고요. 에펙은 일단 딱 5개만 알면 돼요. 이것만 알면 에펙의 절반을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각형을 누르면 이게 열리면서 밑에 트랜스폼이라 생겼죠. 이걸 누르면 앵커 포인트가 있고 포지션, 스케일, 로테이션, 오페시티가 있는데 이거 5개만 할 줄 아시면 에펙의 절반을 할 줄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지금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서 앵커 포인트는 조금 이따 보고 포지션 말 그대로 위치죠. 이제 두 가지 파라미터가 있는데 이건 X축 왼쪽, 이거는 위아래로 Y축. 이걸 잡고 움직이면 이렇게 포지션이 바뀌죠. 이런 식으로. 이게 그냥 포지션이고요. 지금 배경이 검은색이고 이것도 검은색이어서 표가 잘 안 나는데 여기 이 버튼을 누르면 배경이 투명하게 바뀌어서 이렇게 표시가 잘 나죠. 그리고 스케일 말 그대로 크기죠. 이런 식으로 크기를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고 여기 보면 뭔가 이렇게 자물쇠 같은 버튼이 있는데 이거를 클릭하면 X 따로 Y 따로 이렇게 스케일을 줘서 원하는 형태로 스트레치를 줄 수가 있어요. 저는 100백으로 바꾸고 다시 잠금을 걸어 줄게요. 이렇게. 그리고 로테이션 회전이죠. 이렇게 돌리면 이 점을 기준으로 이 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게 보이시죠? 스케일도 이 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바뀌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오페시티 투명도인데 낮추면 이렇게 없어지고 이렇게 서서히 만들면 나타나고 이해가시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거 재생을 하시려면 키보드 오른쪽 넘룩에 0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재생이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이거는 그냥 이미지니까 당연히 안 바뀌겠죠? 아무것도. 그래서 이제 이 이미지를 한번 움직여 볼 텐데 제가 1초쯤에서 여기서 포지션을 이렇게 누르면 포지션 옆에 이렇게 뭔가 스탑워치 같은 게 있죠. 이걸 누르면 이렇게 뭔가 바뀌면서 여기 다이아몬드 같은 게 생기고
여기 1초 위치에 이런 다이아몬드가 생겼죠. 이거를 이제부터 키프레임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이런 키프레임이 하나 생겼고, 만약에 제가 2초에 가서 움직이면 이게 또 생겼죠. 또 생기면서 뭔가 이런 선이 생겼어요. 이런 게. 그래서 이 사이는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만약에 제가 3초로 가서 이렇게 또 움직이면 이렇게 키가 하나 더 생기고 이렇게 움직임이 생겼죠. 그래서 이 사이는 컴퓨터가 알아서 자동으로 보관을 해줘요. 이런 식으로. 또 움직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재생을 해보면 키보드 0번을 누르면 이렇게 제가 정한 구간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어요. 쉽죠? 되게 쉽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스케일도 바꿔볼게요. 이걸 찍고 제가 한 이 정도 가서 크기를 줄여주고 한 4초로 가서 크기를 다시 늘려주면 이렇게 키가 찍히면서 표시가 나죠. 스케일 부분에. 그래서 이걸 또 재생을 해보면 그냥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로테이션도 해볼까요? 똑같겠죠. 이것도 이렇게 키를 찍고 얘는 뭐 처음부터 이렇게 돌려놓으면 시작이 이제 47이니까 이 앞에는 아무런 키 정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47인 거예요. 그리고 이쯤에서 이렇게 돌리고 180이라고 할까요? 180으로 돌리고 여기서 지금 이 키에 이 로테이션 키에 오른쪽에도 아무런 버튼이 없으니까 이제 아무런 키가 없으니까 값이 전혀 안 변하겠죠? 여기서 이번엔 제가 이걸 눌러볼게요. 이걸 누르면 뭐가 되냐면 그러니까 이 180이랑 똑같은 키가 여기 하나 생겨요. 그러니까 이거를 컨트롤 C, 컨트롤 V 한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이 구간은 계속 180이니까 안 변하고 제가 여기서 또 바꾸면 이렇게 로테이션이 돌다가 이 사이는 왼쪽도 180, 오른쪽도 180이니까 안 변하겠죠. 회전이. 그리고 이렇게 다시 회전이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쉽죠?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오퍼시티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다가 이렇게 바꾸면 점점 나타나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고요. 한번 직접 해보세요. 해보시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우고요. 다시 한번 불러올게요. 다시 불러온 다음에 이제 이걸 이 중심을 움직일 텐데 그 전에 이제 이걸 열고 이 트랜스폼까지 열어야 얘네가 다 있잖아요. 근데 매번 할 때마다 이거를 다 여는 게 얼마나 귀찮겠어요. 그래서 단축키가 있거든요. 키보드 A를 누르면 여기 앵커 포인트가 나오고 P를 누르면 포지션, R은 로테이션, S는 스케일, T를 누르면 오퍼시티에 T를 누르면 이 오퍼시티가 나와요. O가 될 것 같지만 O가 아니라 T라는 걸 까먹지 마시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A를 누르고 P를 누르면 이제 기존에 A가 없어지고 P가 나오거든요. 근데 A도 보고 이렇게 P도 같이 보고 싶을 수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하냐면 A를 누르고 키보드 Shift를 누른 상태로 P를 누르면 포지션이 나오고요. 또 Shift를 계속 누른 상태로 A, T, R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설명한 것보다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바로 이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예를 들어 제가 이런 식으로 포지션이랑 죄송합니다. 포지션이랑 스케일에 이렇게 키프레임을 줬는데 이걸 닫았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작업을 이렇게 컨트롤 C, V에서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작업을 했으면 이제 여기 있는 게 포지션인지 스케일인지 알 수가 없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제가 키를 찍은 건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럴 때 키보드 U를 누르면 이렇게 키프레임을 찍은 효과들만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어요. 한번 해보시면 바로 이해하실 거예요. 이게 엄청 편하다는 거를.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고 이걸 다시 눌러서 키프레임을 없앨게요. 그래서 이제 이 중심을 옮길 건데 그 전에 여기 보시면 지금 선택된 게 셀렉션 툴이라고 있죠. 키보드 단축키는 오른쪽에 V라고 나오죠. 그리고 여기는 핸드 툴인데 H를 누르면 핸드가 되고 V를 누르면 이 셀렉션이 되죠. 그리고 마우스 H키를 눌러서
이렇게 움직여도 되지만 뭐 아무 상태에서나 마우스 휠을 누르면 이렇게 손바닥으로 바뀌죠. 휠을 누르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줌인 줌아웃이 되는데 너무 크잖아요, 100%는. 그래서 마우스 휠을 이용해서 이렇게 줌인 줌아웃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진짜 이 중심을 옮길 건데, 이걸 왜 옮겨야 되냐면, 제가 만약에 스케일을 바꾸거나, 스케일을 바꾸면 여기를 중심으로 바뀌죠, 이 점을. 그리고 로테이션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중심으로 회전을 해요. 그래서 이 중심을 옮기는 방법은, 여기는 앵커 포인트를 옮겨도 되는데, 근데 이렇게 옮기면 헷갈리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그림이 가만히 있고 이 중심점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중심점은 가만히 있고 그림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수치로 하는 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버튼을 누르거나 아니면 키보드 Y키를 누르면 이렇게 바뀌거든요, 핸들이. 이 상태에서 중심을 잡고 여기를 잡고 이렇게 움직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중심을 여기로 바꿨으면 이제 스케일도 여기를 중심으로 바뀌고 로테이션도 여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바뀌죠. 이해가시죠? 중요한 거니까 잊지 마시고요. 그럼 이번에는 동영상을 불러와 볼게요. 동영상도 똑같아요. 그냥 동영상을 이렇게 끌어다가 여기 놓으면 돼요. 이거는 너무 쉽죠. 이렇게 동영상을 불러오고 이런 동영상이 불러져 왔어요. 이걸 드래그해서 여기 놓으면 똑같이 동영상이 들어와요. 근데 지금 보면 여기 사이즈가 가로는 1280픽셀에 세로는 548픽셀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만든 컴포지션은 가로 픽셀이 1920개고 위아래가 1080개니까 당연히 이게 작은 이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S키를 눌러서 이렇게 뭐 좀 키워줄게요, 뭐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키보드 0번을 눌러서 재생을 하면 이런 식으로 재생이 되죠. 그래서 이런 영상이고요. 만약에 얘를 이렇게만 1초에 놓으면 1초부터 시작을 하겠죠. 여기는 아무것도 비어 있으니까 아무것도 없고, 만약에 이 이미지를 이렇게 넣으면 지금 위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오고, 이 부분은 얘를 좀 줄여볼게요. 스케일을 줄이면 이렇게 되는 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포토샵 레이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위에 있는 게 이제 위를 가리고요. 이걸 반대로 바꾸면 얘가 위에 있으니까 밑에 동영상은 안 보이겠죠. 이걸 치우면 이렇게 또 나오는 거고요. 이게 투명 배경이고. 그래서 이 상하 관계를 이해하시고요. 그리고 동영상을 한번 잘라 볼 건데, 뭐 베가스 같은 데서 키보드 S를 누르면 잘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단축키가 S는 아니고요. 단축키가 좀 긴데 컨트롤 시프트 D 다시 하면 컨트롤 시프트 D를 누르면 이렇게 잘려서 위아래로 나뉘어요. 뭔가 이 편집 단축키가 되게 좀 길게 느껴지는데 하다 보면 전혀 길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여기 오른쪽 끝으로 이 엣지 부분으로 가져가시면 이렇게 화살표가 바뀌는 게 보이시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당겨주셔도 이렇게 편집이 돼요. 이런 식으로. 이것도 해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동영상을 편집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여기도 더 잘라서 이렇게 하고, 여기도 잘라서 이렇게 하면 뚝뚝 끊기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제가 0번을 눌러서 재생을 해보면 지금 이 뒤에 필요 없는 검은 부분까지 다 재생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부분만 하고 싶다 하면 여기 잘 보세요. 이 라인 이거를 이렇게 옮겨주면, 끝을 잡고 옮겨주면 이 구간만 재생이 돼요. 이런 식으로 다시 돌아가죠. 그래서 마우스로 이렇게 당기셔도 되고, 아니면 키보드 B, ABC 할 때 B, 그리고 N, B 오른쪽에는 N, 키보드 B랑 N으로 이 왼쪽 오른쪽 끝 구간을 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간을 정해서 재생을 하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쉽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거를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보면 사각형이 쭉 내려오면서 이렇게 바닥에 닿으면 이렇게 찌부러지듯이 이렇게 가로로 늘어지죠. 그리고 다시 슉 하고 이렇게 튀어오르는 그런 장면이에요. 이런 식으로 대충 만들어서 안 이쁘긴 한데 해볼게요. 어떻게 하는지. 일단 지우고요. 솔리드 레이어라는 걸 만들 텐데, 레이어에 뉴에 여기 보면 솔리드라고 보이시죠? 이걸 클릭하면 이게 뭐냐면 그냥 제가 원하는 만 500, 가로 500, 세로 500에 이렇게 색깔을 고르면 말 그대로 그냥 이렇게 솔리드 단색 레이어를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너무 크니까 여기 레이어에 솔리드 세팅에 들어가서 좀 줄이고요. 200, 200 정도로 색깔도 다시 흰색으로 바꿔줄게요. 이렇게. 그리고 이걸 움직여야 되는데 아까처럼 뭐 키프레임을 주면 이렇게 주겠죠. 포지션을 이렇게 쭉 내려주면 이렇게 내려오겠죠.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 조금 걸리니까 이렇게 맞춰줄게요. 위치를 960, 980, 980이네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일정한 속도로 내려가잖아요. 이렇게 일정한 속도로. 근데 우리는 일정한 속도 내려오는 게 아니라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처음엔 느리다가 점점 세게 내려오겠죠. 그런 걸 만들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만드냐면 잘 보세요. 키를 이렇게 쭉 드래그를 하고 F9를 누르면, 키보드 F9를 누르면 이 형태가 모래시계처럼 바뀌었죠. 이렇게 모래시계처럼 바뀌는데 지금부터 제가 하는 거를 잘 보시고 일단 그냥 따라 하세요. 이해하셔도 좋지만 일단 따라 해보시면 바로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래프 에디터라는 버튼이 있어요. 이거를 클릭하면 이렇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그래프가 나왔죠. 그래서 이거를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스피드 그래프로 바꿔볼게요. 이걸 누르고 에디 스피드 그래프를 하면 또 모양이 바뀌었죠. 그래서 이 모양을 여기 핸들을 움직여서 이런 형태로 한번 바꿔볼게요. 이렇게 하면 처음에는 빠르게 내려오다가 마지막엔 느리게 끝나죠. 옆으로 좀 옮겨볼까요? 이렇게 보면 처음에는 엄청 빠르게 내려오다가 마지막엔 느려지죠.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면 이 그래프의 이 기울기, 이 기운 정도가 심하면 엄청 빠르게 움직이고 이 경사가 완만하면 느리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일단 그것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스피드에서 조절을 해도 되고 밸류에서 조절을 해도 되는데 어떻게 다르냐면 이 스피드는 이 가로축은 똑같이 시간이고요. 이 세로축이 속도거든요. 픽셀 퍼 세컨드죠. 이게 제 말을 이해하면 이해하시고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세요. 근데 밸류 그래프에서 보면 가로축은 똑같이 이 타임이지만 세로축이 여기는 픽셀이죠. 그러니까 이건 시간과 위치의 그래프고 스피드는 시간과 속도의 그래프예요. 근데 저는 스피드에서 하는 게 좋을 때도 있고 밸류에서 하는 게 좋을 때도 있는데 저는 가능하면 이 밸류에서 하는 거를 추천하거든요. 왜냐면 여기서 이 세로축은 속도고 이 기울기는 이 속도의 미분인 가속도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부분에서는 이제 이 정도 속도를 가지고 이 정도 기울기가 가속도가 이 정도니까 어떻게 움직이겠다라는 거를 예상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근데 밸류로 보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거든요. 그리고 조금 XY축을 다르게 움직이거나 정확하게 움직이고 싶을 때 스피드보다 밸류가 더 유용할 때가 많아요. 뭐 제 말의 이해가 안 갈 수도 있는데 하다 보면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엠팩이 CC 버전이 가면서 바뀌었는데 밸류 그래프에서는 이 핸들이 안 보이거든요. 아까 보였던 이 그래프의 경사를 조절하는 핸들이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디서 찾냐면 여기 XYZ를 분리하는 게 있어요. 지금 보면 포지션 하나인데 이걸 클릭하면 X 포지션, Y 포지션으로 나눴죠. 그래서 이 나눠진 상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이 키를 누르면
이렇게 다이아몬드로 돌아와요. 보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위아래로만 하니까 X는 좌우 필요 없죠. 꺼버리고 Y축만 다 잡고 다시 키보드 F9를 누르면 이렇게 핸들이 생겼죠. 그래서 포인트는 이 밸류 그래프에서는 이걸 클릭해서 XYZ를 분리하시면 이렇게 핸들이 나와요. 옛날 버전에는 그냥 바로 핸들이 나와서 사용하기 편리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밸류 그래프에서는 기본적으로 핸들이 안 나와서 왜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어도비에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대로 이게 완만하면 느리고 가팔은 빠르니까 위에서 중력에 의해 떨어지니까 이런 식으로 돼야겠죠. 이렇게 키보드 0번을 누르면 이렇게 떨어진 모양이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해가시죠? 이해가 안 갈 수도 있는데 한번 따라 해보세요. 그런데 이제 바닥에 닿였으니까 스케일을 조절해야 되거든요. 스케일이 이렇게 바뀌는데 자물쇠를 풀면 X 따로 Y 따로 이렇게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당겨주고 100 원래의 형태를 하나 만들고 자 잠시 실수를 했네요. 여기서 이거는 포지션이죠. 스케일을 키고 조금 움직인 다음에 X축으로 키우고 Y축으로 줄이고 하면 늘어진 형태가 나오죠. 근데 이렇게 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중심이 여기가 아니라 처음부터 여기에 중심이 있으면 처음부터 만약에 중심이 여기에 있었다면 바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중심을 이렇게 잠깐 옮겨주고요. 중심을 옮길 때 여기 스냅이 있어요. 스냅을 키고 옮기면 이렇게 정확하게 엣지를 잡아주거든요. 이 부분이 보이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잡아주고요. 그래서 재생해보면 이렇게 바닥에 닿이고 이렇게 늘어지는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이것도 키보드 F9를 누른 다음에 바닥에 이렇게 딱 부딪히면 처음엔 엄청 빠르게 늘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 여기서 빨간 거는 이 앞부분 X고요. 초록색은 이 Y고요. 그래서 지금 빨간색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 첫 번째 값이 바뀌고 있죠. 이것도 이렇게 바꿔주고요. 그리고 그래프를 이렇게 쭉 늘려주면 이렇게 빠르게 바뀌겠죠, 모양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를 계속 바꿔볼게요, 조금씩.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어떻게 이동을 하냐면 이 메뉴에를 잡고 이동을 해도 되지만 이 선이거든요. 키보드 Shift를 누르고 마우스 휠을 누르면 이렇게 좌우로 이동이 되고요. 키보드 Alt를 누른 상태로 마우스 휠을 움직이면 이렇게 확대 축소가 돼요. 그래서 Shift나 Alt를 누르고 휠을 움직여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 느리다가 나중엔 엄청 빠르게 이렇게 슉 하고 내려오겠죠. 재생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슉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는 다시 튀어 올라와야 되잖아요. 튀어 올라와야 되니까 이 백백을 제가 복사를 할게요. 복사를 해서 이쯤 붙여놓고 이번에는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이런 식으로 반대로 올라가면서 이제 위아래로 이제 속도가 있으니까 이렇게 쭉 세로로 길어졌으면 좋겠어요. 좀 과장을 해서. 그래서 다시 그래프에 들어가서 이제 쫙 부딪혔고 이제 튀어 오를 때는 다시 이제 빠르게 튀어 올라와야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부딪히면서 쭉 늘어졌다가 이제 슉 하고 이제 튀어 올라오겠죠. 이쯤부터. 그러면 다시 이제 키를 여기서 한번 찍고 그럼 이 부분에는 포지션의 변화가 전혀 없죠. 그리고 한 이쯤에서 이렇게 다시 지금 Y를 누른 상태니까 V를 눌러서 셀렉션 툴로 바꾸고 이게 쭉 올려주면 이렇게 내려왔다가 찍고 슉 하고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이제 올라가는 것도 키를 잡아서 이렇게 처음에 빠르게 올라가야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재생을 해보면 슉, 슉 이런 식으로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조금씩 수정을 더 해줄게요. 그래서 지금 하는 내용이 상당히 어려운, 이렇게 잘 잡는 게 뭐 저도 잘 잡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처음 보시는 분이 이거를 보면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왜 굳이 하는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고요. 지금 그래도 뭐 이렇게 어려운 걸로 시작하면 좋죠. 이렇게 모양이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이런 식으로 한번 이걸 보면서 연습해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션 블러라는 기능이 에펙에 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이 속도를 계산해서 이렇게 잔상을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모션 블러를 어떻게 하냐면 그냥 따라 하세요. 이걸 키고 여기 이것도 누르면 뭔가 동그라미가 있고 잔상이 있는 형태잖아요. 이걸 누르고 이걸 키면 이게 없을 때랑 있을 때랑 다르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재생을 하면 이런 식으로, 이게 처음엔 잘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이제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이게 다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다 보면 이게 잘 보이실 거예요. 이게 있으면 모션이 훨씬 좀 괜찮아요. 속도감이 있어 보이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봤고요. 제가 15분 이내로 다 찍으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길어졌네요. 27분 정도? 좀 지루한 강의가 될 수도 있는데 처음 보시는 분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하고요. 제가 지금 어려운 걸 설명한 거는 별로 없어요. 이것만 아셔도 에펙의 절반은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